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6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밤 9시 5분인데요. 어, 제가 여러분, 뭐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올릴 때, 좀 어찌 보면 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중간에 일주일치를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또 이게 영상을 올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중간에 제가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이 앞번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2600포인트 아니면 2630포인트 요 이상에서부터 상승하게 되면 조금씩 차익 실현 분할 매도 한번 하셔도 된다,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코스피는 대략 한 최대 2700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니면 2600이나 2630포인트에서부터는 왜 제가 조금씩 상승 시마다 그 이상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물론 시장은 제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오늘은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야 좀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선 코스피 차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 차트인데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이걸 지워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요 자리요. 지난번 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박스권 폭만큼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박스권 폭의 상단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 중에서 최대 고점이 얼마입니까? 요 자리죠. 시가가 2455, 고가가 2458 정도 되고요. 이 박스가 저점부가 마지막 세 번째 점이었죠. 2266입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이 저점을 한번 계산해서 빼 보십시오. 그 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 차액에서 다시 이 고점부를 더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박스간의 정확한 상단부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주식을 투자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에서 한번 걸리더라. 거기서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 박스권 상단부가 대략 2645 정도, 44, 45 정도 나올 겁니다. 박스권 상단부가.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2642점 뭐 이래 찍고 나왔죠. 2642니까 44, 45면 거의 다 왔었죠. 그죠? 박스권 상단부. 그래서 어저께 조정을 좀 제법 받았던 겁니다. 특히 코스닥 많이 받았죠. 그리고 파동, 이 박스권 내에서도 제가 파동을 같이 한번 보자, 유심히 보셔야 된다, 파동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동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캔들, 네모 캔들 보이시죠? 그죠? 이 캔들이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캔들입니다. 이게 돌파 하나, 음봉 나왔죠. 둘 조정, 그다음에 양봉 두 개, 셋 상승, 그다음에 음봉 두 개, 넷 조정, 그다음에 양봉, 연봉 5. 자, 파동이 5파가 일단 나왔고 박스권 내에서요. 근데 이렇게 파동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박스가 양봉 떴죠.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돌파한 이후에 이 음봉이 이 박스권 상단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이 자리를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을 보셔도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두 번을 그렇게 터치하면서 요 세 번째 캔들 시가가 상단부 근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쌍바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또는 아무 때나 계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확인은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양봉을 한번 더 띄워줘가지고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박스권의 상단부를 2644, 2645까지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들, 지금 뭐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외국인이 한번 캔들 조정받고 바로 위로 상단부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 먹기 달리는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 뭐 한 3~4% 올려버리면 금방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의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해야만이, 여기서 바로 뚫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미처 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미처 따라오지를 못하게 되면은 뚫고 가더라도 이게 갑자기 확 벌어져 버리거든요. 쉬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가격 조정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체감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받아야 될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조금 살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뚫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를 저는 고점을 그래서 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조금씩 일부는 좀 차익 실현 하셔도 된다, 단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보조지표도 가일권이지만 이 보조지표들은 이 지수와 관련된 보조지표들은요,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은 지수 관련 보조지표들은 계속 이 가열권에서 맴돌 가능성이 있거든, 많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수를 가만히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정을 많이 안 받으니까 가열권이 되거든. 이 가열권이 어느 순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수는 되게 종목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지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는 아무래도 덩치가 커서 그런지 한번 위로 우리 큰 트럭들 가속 붙으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지수는 또 한번 그 맥점을 이탈하면서 꺾이게 되면 또 그 가속이 붙으면서 또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좀 한번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계속 꾸준히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종목은 그렇지는 좀 덜한데 어쨌든 2645를 그래서 잡아 드린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돌파를 살짝 하는 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다시 좀 좁혀 볼게요. 자, 여기를 쌍바닥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됐죠. 한 번 더 돌파하게 되면 이 시가 2641을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간다? 모릅니다. 저는요. 2680이 될지 2700이 될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는 여기서 많이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좀 지수가 좀 제법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법 하락해봤자 저는요, 2575포인트는 또는 2500 한 60, 70, 80 요 자리는 2570이나 2575, 2580 요 자리는 쉽게 깨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모르죠. 세상 또 갑자기 돌발 악재가 생기면 또 어쩔지 모르겠지. 일단은 지금은요, 돌파하더라도 다시 눌러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의 목표치 여러분께 댓글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00 최대치가 2700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일시적으로 2700 한 15 정도까지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27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최대치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박스권 상단은 2645입니다만 일시적으로 박스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2700 정도 가게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2만원 정도 갈 거고요. 제가 보면 이 2700 가게 되면 레버리지가 2만원을 살짝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자리가 이 만원짜리에서 놀던 데가 갑자기 앞자리가 2자로 바뀌게 되면 바로 쭉 돌파해서 갈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일시적으로 2만원을 살짝 돌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꺾입니다. 제법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행보하면서 바로 2650을 넘기지 말고 행보를 하고 약간은 가격 조정 받으면서 행보한 이후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더 좋습니다만은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요. 일단 그거를 감안하시고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돌파해서 2700까지 갈 수도 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2만원을 장중에 살짝 돌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는 얼마 못 간다. 다시 꺾이게 돼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2700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행보 바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 하시죠? 이 좁은 박스가 만들면 2500 한 60, 70, 80 요 정도에서 2600 한 30, 40, 50 요 구간 정도에서 좁은 박스를 만들면서 행보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물론 뭐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만약에 이 박스가 또다시 돌파하게 되면요, 한번 보시죠.
이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요거 이 박스권 구간요. 물론 이 박스권의 성질을 미리 알았던 분들은 수익이 오히려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점에서 잡고 때리고 잡고 때리고 하면 수익이 짧은 시간에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파동이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1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어떻게 돼요? 3파 상승은 어떻게 이 박스권 돌파하겠죠. 그렇게 되면 메모장에 적어놨는데요. 2834포인트까지 저는 갈 수도 있다 봅니다. 그게 박스권 2차 이게 파동을 계산하면 3파 상승 구간이고요. 거기서 또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마지막 5파 상승은 대망의 3023포인트까지 저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략 한 3000포인트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자리가 최후의 종착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지금 좀 약한 에너지가 약할 경우에는요. 보통 이 박스권 행보 이후 돌파했을 경우에는 보통 요 구간에서 멈추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요. 그보다 조금 더 센 종목은 요 구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3파 상승 아까 제가 말 지수는 개별 종목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개별 종목 올라가면 개인들 확 따라 붙지 않습니까? 지수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추세대로 계속 쉽게 잘 안 꺾이거든요. 일단 한번 꺾이면 또 급락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최대 장기적으로는 30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중간중간 제가 박스권 상단부 포인트 지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코스피 이해 가셨죠? 만약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정도 가게 되면 한율은 아마 1000원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한율이 1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한율은 바닥쯤이 나올 것이고요. 그쯤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돌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에 중간중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앞으로 한 15년간 제가 2000포인트를 저점, 3000포인트를 고점으로 보시고 앞으로 15년간 그렇게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3000포인트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포인트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도요. 자, 3000포인트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파동대로 가게 되면요. 중간에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또 많은 고통을 주겠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나 환율 동향을 봤을 때는 300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풋을 조금 샀었습니다. 조금 약한 조정 정도 받아서 이제 조금 샀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이 돌변해 가지고 하락 쪽에 베팅한 게 아니고 상승 쪽에 베팅을 잡았습니다. 개인은 다시 하락 쪽에 베팅을 잡았죠. 기간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옵션은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 쪽에 베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박스권요 2645포인트였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구간에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해서 2700이나 2715 정도 코덱스 레버리지 2만을 살짝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어디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2700까지 당분간 짧게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빠져나오시고요.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600 50을 돌파하게 되면 2700까지도 열려는 2700 그래봤자 하루에 50포인트 한 번만 가면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은 뭐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좀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 쪽도 나쁘지 않다. 물론 어제 나스닥이 제법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올라왔는데 12월 이제 초 정도 되면요. 작년을 예를 든다면 작년에도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코스닥에서요. 12월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부터 작년에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고통을 줬는데 제 기억으로는 26일날 급등이 돌았습니다. 약 보름간 반찌개 났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언제 그랬냐는 뜻이 12월 26일 날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12월 초 10일 정도, 11월 5일, 10일 정도 가게 되면 코스닥 매매는 조금 좀 자제하시고요.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코스피 중형주나 아니면 제가 아까 오늘 여러분께 댓글을 두 번 남겨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9시 30 몇 분에 댓글 드리면서 네, 매수 쪽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한 서너 시간 뒤에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지웠지만 다시 오후에 여러분께 매수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중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 종목 선택을 지금은 좀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0 가봤자 2700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언제 어떻게 버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좁은 박스권이라 예상이 됩니다만 2700 가고 나서 다시 한번 2600이나 뭐 이렇게 2600을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보유한 종목을 파동을 잘 보시면서 마지막 파동이 남아 있어 보인다면 한번 끌고 가 보십시오. 일단은요. 아니면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댓글에다 그런 류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뭐 이 제 댓글을 제가 뭐 매일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서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코스피는 2652 박스권 상단부라는 거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 돌파하게 되면 2700 정도 이상 못 간다는 거 당분간 옆으로 행보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네 3차는 박스권 3000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급등 종목 고르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목을 많이 좀 매매를 좀 하는 편인데요.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제가 전에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개별 종목들 추천이라고 개별 말씀을 많이 좀 드렸죠. 말씀 많이 드리면서 또 필요한 경우는 제가 카톡으로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그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제 혼자 매매하기도 힘든 벅찬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못 드리고 있는데 그냥 시장의 방향성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지금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시장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 종목들 급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요. 종목만 잘 고르시면 한 방에 또 너무 또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절대 급등 종목은 돈은 많은 돈을 넣으시면 빨리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잃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소액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급등 종목 고르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제가 매매할 때 저는 일단 정배열된 종목 찾습니다. 정배열된 종목은요. 정배열된 종목을 찾는데 예, 정배열된 종목이요. 일단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옆으로 행보를 해야 됩니다. 행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고요. 자,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봉이나 월봉 쪽에서 만약에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 저는 안 봅니다. 그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정배열되어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게 61선이나 121선 밑으로 꺾여서 내려온 종목들은요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주봉이나 특히 월봉까지는 안 보더라도 월봉도 물론 보면 좋겠지만 주봉이나 일봉이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이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 더 좋습니다.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이평선이 밀집이 돼 가면서 그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정배열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배열되는 종목 그러면서 행보하는 종목들 잘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은 기간의 외국인 수급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건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의 외국인 그 계좌를 이용해서 트릭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매도시키고 급등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 잘 고르시죠. 특히 제일 중요한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붙으면 붙어서 좋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밀집이 되는 종목이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좀 행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 종목, 그럼 이 종목들은 소액으로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시간이 들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잠깐만요.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 승호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호전자 오늘은 꼬리 달고 내렸습니다만 이런 종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죠? 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직전에요. 일단 주봉 한번 보시죠. 자, 요 자리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죠. 이미 요쪽에 있는 이 매물들, 자, 여기서 충분히 소화하고 위에 올라가 있죠. 요 매물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에. 무슨 생각하시죠? 자, 주봉으로는 얼마 행보하지 않아 보이지만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상당히, 예, 자, 여기서 좀 좁혀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했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평선 보십시오. 밀집이 되어 있죠. 이평선들이. 그죠? 자,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크게 안 받죠. 요 자리 당연히 지지가 되겠죠. 조정을 받아도 이런 자리. 그죠? 자, 이게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띄웠는데 그 다음에 조정받아 거래 한번 보십시오. 완전 죽여놨죠. 세력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일봉상, 주봉상. 그리고 이 정배열된 그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죽었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 종목 나옵니다. 주봉도 보면 요 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야? 잠깐만요. 네. 서현 탄메탈. 이 종목도 그 뭡니까 검찰총장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사람 그 관련주죠. 테마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일단 주봉상 요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위에 올라와 있죠. 그죠? 올라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미 충분히 행보를 했습니다. 이 주봉입니다.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일봉상 보시면 여기 이미 다 요 위에 다 올라와 있죠. 요 위에서 상당히 이 종목도 행보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띄우고 이 거래 한번 보시죠. 거래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왔다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그렇게 없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런 종목들 빵 띄우면 쫓아가면 됩니다. 무슨 가시죠? 자,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도 요 고점 라인은 깨기 힘듭니다. 5150 그죠? 자, 그런 구간들 잘 보시고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가 확산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차 시세 이런 식으로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당장은 앞자리를 9자는 잠깐 볼 수는 있겠 오늘 8,960원까지 갔던데 저는 9자는 볼 수 있겠지만 9,200이 될지 300이 될지 400이 될지 모르지만은 조만간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조정받고 나서 한 번 더 시세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자, 지금 8,360원이네요. 종가는. 그죠? 고점은 아까 8,960원이었는데 이런 종목들 앞자리 9자로는 한번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조정 받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품도 보시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빠졌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종목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급등 나오는 요 시세 직전에 보면은 자, 요 자리 한번 보시죠. 요 자리 보시면 여기를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행보가 들어야 되는데 좀 약간 처졌죠. 엉덩이가 처진 상태에서 올려 그러니까 벅찬 거죠. 상한가를 못 가는 거죠. 무슨 얘기 가시죠? 그리고 구름대 이 매물대를 오늘 이제 돌파를 다시 했고요. 이 종목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뭐 180원 정도 이하로는 빠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요. 어쨌든 이 종목은 밑으로 좀 쳐졌죠. 일봉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보시면 요쪽에 아까는 종목들은 요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흥부한 뒤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아직 그 위를 돌파를 못했어요. 매물 구간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긴 꼬리를 다고 이 매물로 거래가 터진 요 매물 자리요. 그죠? 이제 음봉자리에 오늘 이제 양봉이 한번 터졌네. 이 종목은 계속 여러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일단 관심 가져보시는데 조정을 받게 되면 180원 이하로는 180원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 당장 이 종목은 지금은 치고 가기 힘들지만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요 자리 매물 구간이 있거든요. 이 자리 바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못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하지만 이동 평균선이 현재 정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거래가 좀 터졌죠. 그죠? 터졌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죽여야 될 겁니다. 거래를요. 네. 요 자리 정도 아마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 그럼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릴 거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러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 겁니다. 네, 많이 팔았죠. 대신 오늘 기간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이나 한국투자증권이 많이 샀습니다. 신한이 440 먼저 막판을 많이 팔았네요. 아까 앞자리가 1000자리였는데 1000몇 주 샀는데 한국투자증권 많이 팔았네 막판에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아까 어디서 많이 팔더라? 아예 NH가 아까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만. 네. 자, 그다음요. 그래서 제가 급등 종목을 고르는 법은 소액으로 투자하신다는 거, 이평선이 밀집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주봉상, 일봉상 앞쪽에 있는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행보해야 된다.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를 쭉 가져야 된다는 거. 이평선이 위에 가 있으면서 행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만약에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똑같은 저 검찰총장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똑같은 검찰총장 관련주라도 어떤 종목은 서영 같은 종목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관련 종목이라도 날아가지 못하는 그 테마, 그 똑같은 검찰총장 테마라도 날아가지 못한 테마가 있거든요. 서현 이하는 차트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모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좀 일봉상으로는 좋거든요. 이렇게 그죠? 네, 좋죠. 자리를 잘 잡으면 잘 버티죠. 그죠? 빠지지도 않고 또 외국인들도 보면 최근에 보면 쭉 며칠 쭉 샀죠. 계속 여기서 보시면 얘들이 뭔가 남기려고 팔겠죠. 그냥 던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그죠?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더라도 당장 크게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봉상은 뭐 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여기 물량 있죠. 주봉 한번 보시죠. 이 우선 그룹대 매물대도 있고요. 그다음 바로 위에 121선도 있고요. 그죠? 이제 뭡니까 이 진한 게 이게 뭐죠? 61선 이제 61선 타면서 또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지표에 벌써 가격을 와버렸고요. 월봉 보면 또 위에 첩첩삼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가더라도 급등하기 힘들다. 모베이스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검찰 종목 이름 생각도 안 난다. 그 사람 테마에서 이 종목은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짧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은 제가 보면 크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급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이게 서현전자였는데 이름이 모베이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일봉상 보면 벌써 위에 많죠. 그죠? 월봉입니다. 이거는 그죠? 역별돼 있죠. 주봉상으로도 네. 주봉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나마 그죠? 행보하면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데 수렴되어 있는데 문제는 월봉 보니까 아이고 깝깝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 종목은 네, 주봉이나 월봉도 보셔야 됩니다. 정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서현이 한번 볼까요?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월봉입니다. 이평선이 밀집이 돼 있고 그치 이평선이 다 내려왔죠 거의 다 그죠. 요 놈이 하나 진한 놈 하나 이놈 차이가 가격 차이 제법 나죠. 9,000원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네, 한 5,000원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 행보한 이후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시간은 걸리겠다. 지금 자리에서 좀 시간은 걸린다. 주봉도 예 약간 이렇게 있고요. 일봉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도 5,000원만 넘어서면 거기서 약간 행보 이후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네, 요 정도까지는 주지 않을까.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네, 이건 좀 낫죠. 아까 그 애들보다 모베이스 인 애들보다 낫죠. 그래서 급등 종목 고르는 법, 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들을 고르셔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코스닥 종목은 11월 초, 11월 5일에 10일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 가능한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요. 중형주 단을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중형주 중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 댓글 남겨뒀죠.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봤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저도 이 종목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뭐 길게 뭐 장기적으로도 괜찮아 보긴 합니다만 이제 월봉 보면요. 이제 이게 좀 벌어지긴 하는데 이 종목은 일봉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 앞번에 최근에 뭐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시세가 좋았던 종목, 급등 종목 말고라도 우리 일반적인 종목에도 뭐 10%씩 막 좀 많이 올랐네, 내 거는 별로 안 올랐네, 저건 좀 많이 올랐네 싶은 종목들은 요번에 숨죽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은 당분간 손대시면 안 되고요.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잊혀져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행보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대중의 생각 잊혀져 있던 종목들이 또 시세가 좋습니다. 똑같은 주행주라도 남들이 2%올 때 한 7%, 8%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중에 저는 하나솔루션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이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급락 이후에 다시 이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급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다 죽여버렸죠. 그런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잠깐 일시로 올랐다가 다시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이 종목은 사실은 요 고점 기준을 따지면 여기서 아직 돌파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5만 원을요. 근데 5만 원 단위 여러분 아시죠? 쉽게 돌파하기 힘들다는 거. 어떤 지폐 단위의 어떤 절반이 되는 가격이라서 이 5만원을 쉽게 돌파하는, 삼성 SDI도 그랬죠. 50만원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런 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잊혀져 있지 않나, 사람들 내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좀 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 5,400 한번 찍고, 자, 음봉 하나 나왔죠. 여기, 그죠? 하나, 1파 조정, 양봉 나왔죠. 2파 상승, 그 다음에 음봉 나왔죠. 3파 조정이라고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4파 상승인데, 4파 상승이 요거보다 좀 높아지니까 5파가 좀 낮아지죠. 별로 안 떨어지죠.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진 않죠. 자, 그 다음 5파라. 그 다음에 상승 캔들 밑에 잡아 올렸죠. 그 다음에, 자, 1파, 개별 종목 들었는데 2파, 자, 다시 이렇게 하나 하락하고 상승하고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리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요, 올렸다가 짝꿍댕이나 쌍바닥을 만들고 양봉 하나 뜨면 3파 하락이 나오고, 양봉 하나 뜨면 그 다음에 짝꿍댕이 하나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올리고 음봉 받고 다시 올렸거든요. 이제는 좀 시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죠. 이번에는 저는 이 5만원을 돌파해서, 아까 제가 댓글에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최소한, 아니면 직전 고점 한번 돌파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급을 아까 장중에 봤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거 많이 팔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기관들은 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같이 강하게 들어와 줬으면 물론 시세도 더 낮겠지만 좀 더 크게 볼 수 있었는데, 기관은 좀 소극적이죠. 팔지는 않았죠.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던 물량을 지금 해소를 못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2700까지 본다 보고 그동안에 조금 안정적이면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본 거고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요 고점까지는 한번 가거나 운 좋으면 고점 한번, 네, 2,700이 어쨌든 뭐 목표가라 보고요. 네,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래서 이 5,400원이 전고점인데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53주가 아니죠.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지겠지만, 눌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보다 새로운 시세가 또 시작됩니다. 그런 애들은요. 에너지가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충분하게 좀 행보나 충분하게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거. 54,000원 만 돌파하면, 5만원만 저는 돌파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간이 아직 수급이 판물량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봉 한번 보면 이 경우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자, 하나 둘 셋, 지금 충분히 조정만, 이전 가격이 보시죠. 자, 저점을 이렇게 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추세선이 이 종목은 45,500원 정도 깨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물론 21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추세선이 깨지면 시즌 한번 보였죠. 저번에 추세선 찌트라니까 바로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서. 추세선을 잘 보시고, 많이 오른 종목 추세선을 잘 보시고, 지금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딱 그대로 멈춰있는 행국이거든요. 이게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온 거죠. 그죠? 맞나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역시 이 종목도 이 폭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폭만큼요. 무슨 가시죠? 그래서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지금은 2,700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000한 4, 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요.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 외국인 기관 물량이 아직 다 안 들어왔다는 거 좀 잘 보시고, 기관이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는데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제가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여러분 꾸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신풍제약은요. 아까 제가 댓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풍제약은 지난번에 이 자리가 저는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리 깨면 끝난 거죠. 이 종목은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듯 하고요. 신풍제약은 자 이렇게 하면 짝꿍댕이 쌍바닥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이제 돌파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신풍제약도 이제는 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추세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신풍제약도 뭐 13만 5천 얼마까지 왔나요? 13만 4,500까지 13만 5천 원까지는 이 종목은 박스는 우선 상단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하단부는 12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만 원에서 13만 5천, 제가 당분간은 단타를 좀 치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당분간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오늘 고점 자리 근처 오면 또 한번 잘라 주셔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하다가 이 종목은 12월 말 정도 되면, 역시 다른 코스닥 개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12월 말 정도 되면 본격적인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제가 워낙 이 종목이 뭐 바이오주 뭐 이렇게 치료제 이래서 제가 뭐 워낙 뜬금없이 만원짜리가 뭐 20만원 30만원 갔기 때문에 20만원 얼마 갔나요? 제가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서 사실 겁나거든요. 겁나긴 겁나는데 손절선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는데 요 저점 잡고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저점을 잡지 마시고 이번에는 12만원 정도를 좀 저점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12만원 정도를 보시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고요. 무슨 얘기 하시죠? 짧게 한번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좀 겁나긴 하지만 이제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나온 듯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당분간은 13만 5천 원 정도에서 12만 원대 초반 요 정도 박스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 전환하는지는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 한번 보시죠. 만약에 거의 고점 돌파해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저도 오늘 요즘부터 단타 치고 나왔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매매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12만 이탈하면 바로 손절입니다. 매수가는 저는 12만 초반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시제는 제가 지난번에 17만 5천 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닥쯤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얼마였나 이때가요? 17만 5,300원입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만약에 이제 이게 돌아서게 되면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건데요. 일단 17만 원만 이탈하게 되면 또 곤란하겠죠, 그죠? 일단 외국인 들어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나마도, 그죠? 이 시제는 요 추세선을 이탈하는 게 바로 겁나게 나와버렸죠, 그죠? 자, 시제는 좀 지켜보시죠. 일단은요. 17만 5천원까지 일단 왔거든요. 근데 요 자리 한번 걸리는 자리에서 걸리긴 걸렸는데 요 자리에 지지해줘야 됩니다. 17만 5천원요. 요 자리 지지 못하게 되면 더 빠지더라도 반등은 주겠지만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7만 5천원까지 염두에 두라고했죠. 20만원 그때 살짝 위에 있을 때 만약 반등을 주게 되면 23만원 25만원까지 우선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3만원까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고점 돌파 직전의 종목, 특히 52주 신고가 돌파 직전의 종목을 관심을 넣어 놓으셨다가 이번에는 전고점 근처까지 가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좀 2700원대 밀리게 되면 다시 밀리겠죠, 같이.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유하거나 개별 종목 중에서 박스권을 행보 후에 돌파하는 종목, 이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기아자동차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박스권을 충분히 2주 정도 행보한 이후에 그 장중에 그 박스권 상단부를 막 돌파 캔들이 막 놀떠멀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러면서 장중에 프로그램을 보시죠. 외국인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기아자동차 그랬죠,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아차. 지금은 제가 기아차를 안 쳐다보고 있는데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여기 있는지 여기 있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6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라 그랬는데 6만 1,800원까지 갔다 왔네요.
자, 이때 이 종목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종목 여기 있어요. 자, 추세가 정배열된 상태에서 여기서 요 캔들에서 제가 따라 들었어요. 장중에 따라갔었습니다.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장중에 뭐 5만 4 종가는 54,500원, 그때 53,500원이니까 53,000원 요거 분할해서 들어갔거든요. 순식간에 61,000원까지 갔습니다. 61,800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박스권 행보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장중에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을 때 따라 붙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장중에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종목을 고르실 때 그냥 막연히 있지 마시고 어떤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하고 추세가 정배열된 상태에서 상승 추세상에서 행보하는 경우 롯데케미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선상에서 행보 후에 돌파하는 종목들 장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고점 돌파 종목들 이번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길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2700을 바로 넘기기는 저는 어렵다. 2700이나 또는 2715 정도가 최대 고점이라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박스가 살짝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근데 짧게 매매하시고요. 코스닥은 12월 초중순부터는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까지 조져버리면 좀 체감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2700이나 2715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밀고 내려오면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더군다나 대주주 양도세 10억도 있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어서 물론 작년만큼은 저는 심각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12월 5일 12월 초순 이후에는 좀 매매를 자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코스피가 2700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인버스 잠깐 더 짧게 심심하신 분들은 일부 작은 금액으로 한번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짧게 짧은 매매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